네, 안녕하십니까. 중간고사가 끝나고요. 이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됩니다. 중간고사 망쳤어도 새롭게 계획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언주중학교의 진로진학 상담부장이고요. 진로진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고입, 대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사항이 많아서 오픈 채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 진학에 관한 거 저뿐만 아니라 현직의 진로 교사들이 아니면 입시 전문 교사들이 상담을 해 주는 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말고사 5주 전 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중간고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주 정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시험 5주 전 유형서 풀이하시고요. 기본 문제 유형을 이제 익히셔야 되고 그거를 반복 학습하시면 됩니다. 3-4주 전에는 이제 바로 기출 문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이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 정리는요. 원래 뭐 5주 전이 아니라 중간고사 끝나고 오답 노트를 전 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2-3주 전에는 심화 문제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한 10%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술형 고단위 문제 대비하고요. 교사가 강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시는 시간이 되겠고 프린트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이 나눠준 거에 대해서는 100%다 풀어 보셔야 됩니다. 시험 1주 전입니다. 당연히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셔야 되고 오답 노트를 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시험 직전은 최신 3개년 기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많이 풀 건 없습니다. 시험의 유형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실제 시험처럼 45 분이다, 50 분이다 그럼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 보는 것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기말고사 잘 보는 법 1 단계 중간고사 못 봤어도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출제 경향을 인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셔야 되고 수업 출제 교사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기출 문제 분석하시고 교과서, 프린트물, 참고서, 기출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에서 개념이 나오고 배웠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 하셔야 되고요. 출처나 교사 수업 시에 강조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사가 수업 시에 뭐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별표를 쳐라, 밑줄 그어라, 이거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든가 그거는 시험에 출제 강도가 높겠죠. 그다음에 시험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중간고사 망치신 분들 대부분이 시험 계획을 안 짜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5주 전 정도 계획을 잡고 아니면 4주 정도 이 계획을 잡고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일별로 또 주별로 요거 시간을 과목 시간 분량을 나누셔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은 계획표를 짜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교과서 본문을 더 중요시합니다. 암기하고 국어도 거의 외울 정도로 합니다. 영어는 본문을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수업 자료는 여러분이 100% 확인하셔야 되고요. 계획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내일은 뭐 수학할까, 영어할까 이게 아니라 계획을 짜 놓으시고 못했으면 계획을 다 마무리 못했으면 다시 한번 계획을 잡는 이 계획을 꼭 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간고사 끝났죠? 끝났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지가 참 소중한 겁니다. 시험지별로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난 이 부분이 왜 틀렸지? 나는 왜 이쪽으로는 안 되지?'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어 이거 알면서도 틀렸네. 쉬운 문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 경향 파악하시고요. 출처도 좀 확인하시고 한번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유형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야 되고 나의 공부법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기말고사 시험 다시 짜고요. 오답 노트는 항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요. 오히려 예습보다는 복습을 합니다. 예. 완벽 시험 이후에 절대적인 시간 관리 중요하죠. 그다음에 예습보다는 복습이다. 기말고사는.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 어려운 거부터 하지 마세요. 예.
쉬운 과목부터 공부를 끝내 놓으시면 됩니다, 차곡차곡. 다음에 시험 출제자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교사의 문제 이제 스타일을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목별로 목표를 이제 설정하셔야 되고, 중간고사 성적과 목표가 가장 차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이 과목 성적이 너무 안 나왔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시간을 할애하는, 계획표상에 시간을 더 할애하시면 되고요. 중간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기말 목표가 정해지고요. 공부 시간에 대비해서 성적이 저조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를 못 너무 저조하게 나왔어? 그러면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배정도 확인하셔야 되고, 중간고사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학원이나 인강이나 과외나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학원이 나에게 맞나?' 아니면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안 맞으면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음 내신 대비 학습 계획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학원의 공부량보다 시험 기간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학원만 막 갈 게 아니라 그 학원의 공부량보다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이렇게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기 주도하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야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학원에 가서 따라만 해서는 절대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교과 수업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학교 수업, 그다음에 학원, 과외, 인강은 이 시험 기간에는 빠지면 안 되겠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도 꼭 참여를 하세요. 과목, 학교, 수행평가 배점 확인. 이건 뭐냐면, 요번 기말고사를 보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 뭐 듣기가 20%다. 또 뭐가 몇 프로다.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는 100 점을 맞아도 80 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 평가를 잘 보시고, 특히 학부형들은 이 수행 평가에 대해서 학기 초에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을요, 어려운 걸 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문제집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자신에 맞는 문제집이 뭐지? 할 때 대부분 문제를 푸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서 80점 이상이 나오는 문제집이 내 실력에 맞는 문제집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로 수업한다면 뭐 자습서, 그 교과서에 해당되는 자습서, 그리고 평가 문제집은 꼭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매일 최소 3 과목 공부하기. '내일은 영어만 할 거야. 모레는 수학만 할 거야.' 이래서는 공부에 그 역량이 늘질 않거든요. 매일 3 과목을 시간별로 이렇게 정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개념을 공부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개념을 공부했으면 그 개념에 맞는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개념만 공부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음에 또 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계획표를 짜지 않았습니까? 5주 계획표를 짰기 때문에 3 일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공부량, 계획표, 피드백 이걸 꼭 하셔서, '그때 내가 어떤 과목은 못했어.' 그러면 계획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계획표 수정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에 중간고사에 저조한 성적이 나온 과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공부 방법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전환하지 않으시면 기말 때 똑같이 성적이 나옵니다. 학원도 재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학원을 다녔는데 성적이 요밖에 70 점대야? 그러면 이 학원을 고려하셔 갖고 다른 학원을 가신다든가 선택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학원을 잘 바꾸지를 못하시는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말고사 이제 구체적 공부 방법에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교사 시험이 출제됩니다. 교사가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학교마다 규칙이 다르겠지만 교사들은 문제집을 보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0년 전 학교 시험과 상이하게 출제를 합니다. 선행보다 기초 개념, 수업 시간 교과서, 교사 학습지, 그리고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 시험 시에 또 긴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시험 기간에 어 잘 보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기나 이런 거 안 들게 하고 많이 도와줘야 되고 건강적으로 잘 돼야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문제 이해의 답을 정확히 찾는 습관. 자, 이게 뭐냐면요. 인제 중학교까지는 관계없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학생들이요. 그 문제를 이해 못해서 답을 못 써요. 예. 그러면 그런 좋은 방법이 뭐 있을까? 독서 독서. 예. 독서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문제를 이해 못해 답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부모는 첫 시험에 정신적인 도움을 주셔야 되고 결과가 안 좋아도 "아 중간고사 못 봤어." 그렇게 해도 뭐 "야 요번 기말고사 잘 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지문 분석 훈련 같은 것도 시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과학적인데요. 잠자기 전에 2-30분 이렇게 책을 보거나 암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오래갑니다. 예. 때문에 요거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또 난이도 상승해서 벼락치기 같은 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 그냥 뭐 그냥 하루 만에 다 공부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고등학교에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에 개념 교과서 개념 복습하기. 그 수업 시 강조한 문제를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하나 그 권하는데 노트에 필기하지 마시고요. 교과서에다가 빼곡같이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교과서가 참고서가 됩니다, 나중에. 중요한 말씀 바로 거기다가 기록하게. 그다음에 기초적인 개념, 주요 개념, 수학, 영어. 수학, 영어는요 갈수록 기초가 없으면 안 되고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영어는 거의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수학도 선행이 돼야겠지만 영어는 뭐 중3 때 거의 인제 끝내놔야 된다는 거죠. 버케블 같은 단어 같은 건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 문제로 실전 대비하고요. 풀이 과정 대비하고요. 또 다양한 유형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한 유형만 보지 마시고 한 문제집에 그 유형만 보지 마시고 하 문제집이 하나 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더 복잡합니다. 문제집에 다른 유형 하나 문제 더 참고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는 거 제가 권하겠습니다. 오답 노트 적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수학만 하시는데 전 과목 다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학교 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야 고등학교 가서 전 과목 오답 노트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답 노트로 정리는 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좀 찾아보셔 갖고 그냥 틀린 답만 적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이유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어떤 게 또 있는지 그런 유형이 계속 틀릴 수가 있거든요. 틀린 이유나 이런 것들을 예 개념 같은 걸 적어 주셔야 되고 기말고사 성적이 졸업까지 갑니다. 예.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 학년 때 요번 중간고사 못 본 학생들 이렇게 뭐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똑같이 유지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기말고사를 잘 봐서 중간고사 못 본 학생들이 평균을 잘 맞추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 학년 심화형 내신에 초점. 자기주도 학습.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물론 이제 1 학년 학생들 중에 인제 뭐 자유학기라서 성적이 안 들어간다 그러지만 뭐 비교과나 봉사 이런 거 생기부 관리는 다 하셔야 됩니다. 요즘 특목고가 뜨고 있죠. 2028 때문에 내신이 이제 5 등급 되면서 특목고하고 저희 학생들도 올해 지원을 많이 합니다. 하셔야 되고 중1에 문과, 이과를 결정하고 중2에 계열을 결정한다. 빨라졌죠. 예. 옛날 이러지 않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인제 교과학점대가 되면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유학기로 이 1 학기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성적은 안 들어간다 그러지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각 과목 교사 성향 파악, 각 교과 수행 평가, 시험 3-4 주 전에는 주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다음 교사 유인물 중요하죠. 교사의 시험 기본 이런 거 사파, 도표, 해설 이런 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노트 필기, 프린트, 부교재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특징. 요번에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아 저 선생님은 이걸 중요시하구나.' 그 파악한다는 거. 그리고 수업 중에 는 수업 내용은 되도록 모두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디다 필기한다 그랬죠? 교과서예요. 그냥 이렇게 줄여서 빨간 펜, 뭐 노란 펜, 파란 펜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국어 공통공부법인데요. 교과서 읽기, 문제 유형, 교과서 읽기 기본입니다. 교과서 읽기가. 거의 암기할 정도로 읽으셔야 되고요. 단원, 핵심, 성취 기준 문제 출제, 지문 속에 또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예, 중학교는요. 지문을 잘 읽어라. 시험 도중에. 그리고 교사가 강조한 부분은 100%. 노트 필기 학습지, 문제지 참고, 단원의 제목, 학습 목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요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걸 잘 안 보는데요. 단원의 제목, 학습 목표. 그래서 이걸 시간이 되면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교사처럼 이렇게 재현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간고사 2주 전부터 인제 교사들이 어떻게 되죠? 학급의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인제 힌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힌트를 주는 거는 100%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2주 정도의 수업은 정말 중요하죠. 예. 단원의 전체 흐름 체크. 이 국어는 전체 흐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 그래서 반복 읽기를 많이 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학교 1 학년 국어는요. 개념이죠, 개념. 예. 개념이 인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첫 번째입니다. 개념을 많이 찾아보고 정리하는 거. 또 자유학교 지필고사 인제 실시가 되는데요. 이게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적이 안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성적이 중3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면 되고, 성취 기준 학습, 체계적인 어휘력, 독해력, 이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독서밖에 없습니다, 독서. 예. 독서를 안 하는 학생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가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 영상 보시는 학부모들은 부모님부터 책을 읽으세요. 예. 그런 분위기를 집안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평가와 관련된 국어 개념 개습, 학년 진학을 1 학년 때 미리 본다는 얘기고요. 2 학년 국어인데요. 아이들이 국어를 은근히 어려워합니다. 저희 학교 요번 시험에도 국어 어려웠거든요. 2 학년 때는 문법 영역의 의문이 있습니다. 관련된 개념 확인, 또 한글 창제 원리 포괄 확인, 문법 개념 확실 정리. 예. 개념을 아이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적응 단계, 문학 영역은 문학 개념어, 표준어, 표준법, 자주 등장하는 주제 파악. 문학은 단시간에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꾸준한 어휘력과 독해력, 그래서 독서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학교 3 학년은요 이제 예비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후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3 들은 지금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들 거기 뭐 홈피에 뭐 문제 다 유출 다 돼 있어요.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이제 고등학교 1 학년 올라가자마자 3월 뭐 3월 말이나 이때 시험을 보죠. 예. 그것도 중요시해야 되고, 문제용이 같아서 예비 시험 연습 중요. 그래서 중3 시기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3 들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 경영은 작품 시대별로 쭉 나눠서 하셔야 되고, 갈래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작품에 쓰이는 표현법, 상호 텍스트적 접근, 문학 감성 관점. 수능 난이도가 뭐 낮아졌다 해도 이 독서, 비문학 영역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 훈련을 많이 해라. 자, 중학교 수학 공통. 자, 수학은요, 학습보다는 이것도 또한 개념입니다. 국어와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이해 못하면요, 수학을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학생들은 선행 지금 중학교 학생인데 뭐 수의, 수학까지 이게 나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공부를 잘해서 진도 나가면 선행 나가면 되는데, 개념을 모르면요, 고등학교 가면요, 뭐 50점, 60점 합니다, 성적이. 선행했던 애들이. 그래서 유형별 문제풀이 하고요.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이다, 수학이. 중3 고등학교 수학 연계 방정식 함수가 2 차로 차수 상승이 됐고, 중3 단계별 문제풀이가 심화. 그리고 수업 시간 집중, 개념 이해 불가로 성적하라. 개념을 이해 못하면요,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수학은요, 전 수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행보다는 교과서 용어나 정의 이런 거를 확실히 아셔야 되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수학은 거꾸로 가야 돼요. 예. 지금 중3이라도 고등학교 빨리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1 학년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초가 안 돼. 마지막 기회죠. 예.
기초가 안 되면 안 돼요. 그 암산만 돼도 풀이 과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두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글씨 쓰기 싫어하는데요.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예. 다음 쉬운 문제를 틀렸다면 이건 뭐죠? 기본 실력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에다가 이 포스트잇을 달거나 빨간 펜으로 이렇게 붙이셔서 그 문제의 개념을 다 정리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 필수. 수학은 또 암기 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기본 개념을 다 암기를 해야 되니까 수식을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라. 그래서 중2 수학은요. 유리와 소수, 유리와 순환소수, 지수,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 다항식 계산, 그다음에 부등식과 그해. 1차 부등식과 문제열이거든요. 범위가 수위 범위가요. 선행학생 개념풀이법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념, 심화. 자, 복습계획 수립하셔야 되는데 자기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좀 힘든 문제 풀이도 한번 해 보시고 어 중2 정도면 모의고사도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1 학년 복수, 출제 우선순위 결정. 이게 뭐냐면 중학교 2 학년인데 수학이 안 되면요. 1 학년으로 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그야말로 뭐죠? 오답 노트가 제일 중요하다. 자, 끝으로 영어입니다. 영어는요. 첫 번째가 본문은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예. 저희 학교 요번 시험도 본문에서 많이 나왔어요. 기초문법, 교과서 분석 완벽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알아야 되고요. 오히려 영어가 선행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중학교 애들이 버케블러리 보는데요. 뭐 단어 선행은 아무 관계없어요. 수업이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미리 암시를 해 주니까. 시험 내용은 수업 시간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시험 출제 규칙이 뭐냐면 교사가 가르친 내용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 교과서 노트, 학습지 다 풀어보셔야 되고 시험 영역 그다음에 듣기 점수가 학교마다 다르지만 저희 학교 20% 되면 남은 80% 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또 수행 평가도 있고요. 이 수행 평가가 많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본인들은 꼭 수행 평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이나 정확한 표현, 출제, 기초 문법, 서술형 문제 이게 배점이 크죠, 이런 거는요. 서술형 문제는 뭐 4점, 5점 이렇게 주거든요. 큰 점수입니다. 학교, 학원 수업 내용 꼼꼼히 정리. 수업 내용입니다. 출제 경향, 교과서, 부교재, 프린트, 외부 지문, 그리고 기출문제 테스트. 구문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듣기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많이 들어요. 이제 갑자기 영어 실력이 듣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맞는 듣기 그런 과정을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듣기 평가 실수하면 점수가 많이 하락됩니다. 수행 평가 배점을 꼭 확인하셔라. 그리고 유형 파악해야 되고요. 어휘, 문법 준비 잘하는 학생이 당연히 고득점입니다. 문법, 예. 중학교 내신은 수능까지 이어진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렸죠. 말하기 쓰기 중요하죠. 단순한 암기보다는 벼락 공부는 안 됩니다. 중학교부터 벼락 공부는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영어다 오늘 영어 말도 안 되죠. 예. 수업 시간 이외에 절대 시험에 출제 안 함. 몇 번 나옵니다. 출제 규칙입니다. 교사가 강조한 핵심 단어, 예, 표현, 문장 이거는 100%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수업을 2주 동안은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교사한테 수업을 잘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예. 출제자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8 대입이 바뀌었죠. 현 중학생들, 이제 중3 학생들 이제 고교학점제 들어가고요. 바로 이제 2028 대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수능에서 공통으로 바뀐 사탐과 과탐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중학교 3학년 때 거의 중학교 때 거의 한 70% 학습이 됩니다. 그 때문에 뭐 학생들은 영어 수학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받은 게 거의 70% 고요. 고등학교 1 학년 하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사탐 과탐이. 그래서 제가 이건 강조한 겁니다. 사탐 과탐은 중학교 때 완벽하게 공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